네, 이번에는 인터뷰 순서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사업자, 가맹업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CEO들의 갑질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의 몇 안 되는 선택 수단인 프랜차이즈가 이 빚잔치와 폐업으로 얼룩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 현황부터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말 급성장을 했는데요. 네네. 작년 기준으로 가맹본부 기준으로 5,273개입니다. 네. 전년에 비해서 약 9% 이상 증가했고요. 네네. 그럼 가맹점 수는 전체가 22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직까지 포함하면 약 23만 개인데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한 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가맹 점주들이 실제 매출액이 얼마 될까? 한 평균 3억 8천 정도 됩니다. 3억 8천 예, 정도.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가맹점당 매출액은 줄었습니다. 약 네네. 전년에 비해서 꽤 많이 한 10%까지 줄었어요. 네네. 특히 가장 많이 준 곳이 외식 분야. 외식 분야. 중식이 약 36% 줄었고 도소매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매출액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맹점들의 평균 가맹 사업 기간을 봐야 되는데요. 요게 네네. 평균 4.8년이에요. 그러니까 4.8년. 이것도 그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준 걸로 봐서 네. 숫자는 늘어나지만 전체 사업은 좀 하향 곡선에 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 매출이라든지 뭐 이 사업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이 은퇴자들 특히 이 정말 정년을 은퇴하신 분들이 사업장으로 가맹 사업을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네. 이유가 또 특별히 있을까요? 제가 지난달에 일본 후지TV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 후지TV 기자가 이런 걸 들고 왔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대학교, 네네. 대기업, 명태, 치킨집,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뭐 자영업, 또 치킨집. 기성전결 치킨집이라는 걸 한글 문구를 들고 왔더라고요. 기성전 치킨집. 네, 일본 기자가.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왜 이러냐에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을 보려면 IMF를 봐야 됩니다. 네, IMF를.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플렉서블화 됐어요. 네. 그 명태가 일상화가 됐죠. 네. 이 명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영업으로 내몰립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수가 500만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가맹점으로 따지보면 한 22만 개니까 프랜차이즈의 500만 명 중에서 약 150만 명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고용의 굉장히 취약성이 명태자들이나 셀러리맨들이 자영업으로 빠르게 지금 흡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자영업자 비율이 27.4%다. 네. 갑자기 IMF 이후에 급격하게 늘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영업자 비율 27%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좀 적절한 비율일까요? 아니죠. OECD 평균을 봐야 되는데요. 네. OECD 평균이 13%니까 약 2배 정도 수치니까. 2배나 되네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얼마나 그 자영업자들에게 많이 몰려있고 취약한 구조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서도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특별하게 존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폐업률 순위 그리고 창업 순위 그다음에 폐업하는 이유까지 좀 한 번에 듣고 싶습니다. 네.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이 그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사실 폐업률이거든요. 네. 폐업률을 저희가 이제 CEO 스코어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그 1위는 놀부의 공수관이라는 업체에서 약 평균 41.5%가 그 폐업을 했어요. 외식 사업 업체죠. 네, 그렇죠. 네네.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그 약세를 보이는 곳이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 사업이요. 2위가 비상교육의 비상하이츠가 36%였고, 네. 3위도 그 재능교육의 재능서술러닝센터가 30%였고, 4위도 역시 교육업체인 교원의 빨간펜 수학의 달인이 25.9%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식음료와 교육 사업 쪽에서 폐점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주시는 폐점률이란 게 이제 가맹점 수를 연말에 그렇죠. 가맹점 수를 연초에 가맹점 수로 나눈 것이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폐업을 하게 되네요. 네. 근데 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네. 사실 그 현재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부에서 관할하는 곳이 정부 세 기관에서 해요. 세 군데나 됩니까? 예,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재부와 산자부 세 곳에서 하는데 이게 일괄로 그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 때문에 실제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너무 정보가 늦어요. 실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도 이미 2015년 자료예요. 근데 실제 프랜차이즈 업계는 6개월마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가맹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신 자료를 봐야 되는데 네. 최신 자료를 볼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의존하느냐? 가맹본부의 마케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폐점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몇몇 가맹점들의 그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잘 나가는 모습만 보고 그렇죠. 나도 저걸 하면 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다가요 최저임금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10,000원이 된다 그러고 네. 내년에는 7,530원입니다 시급이 네. 이 굉장히 창업시장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많은 시대가 되면 네. 당장 이제 그 중소상공인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프랜차이즈의 비용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프랜차이즈의 비용 구조를 보면 가맹본부에 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인건비는 그렇게 그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맹점주의 인건비를 깔아먹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지금 굉장히 그 악수를 내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 그 본부에 가는 비용 구조를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느냐, 가맹점주들과 이런 네.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실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뛰어들고자 하는 후보자들에게 좀 더 빠르고 그 공정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뭐 점주분들은 혼자 일하시는 경우에는 스스로가 일하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 노동비에 대한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비 가맹 업주들에게도 많은 이 조언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너무 장밋빛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또 어떻고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굉장한 경제적 포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정부가 이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아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굉장히 늦게 와요. 네네. 그래서 실제 가맹점주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협소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당장 시급하고 마지막 또 하나 문제는 이 문제를 그 중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으로 약자들과의 싸움을 붙일 게 아니라 예. 더 큰 그 가맹 본부와 가맹 점주들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그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최저임금과 중소상공인들 점주들 간에 약자들의 싸움만 반복되는 그 구조적 악순환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맹 본부와 가맹 점주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2배 이상의 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가 유독 이렇게 난립을 하는 그런 이유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죠. 예를 들어서 아까 역시 제가 구조적인 문제. IMF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가맹사업본부,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띄운 분들이 공통점이 대부분 셀러리맨 출신이에요. 셀러리맨 출신들. 네. 셀러리맨 출신들은 자기 사업을 해본 적이 없고 상권도 잘 모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그 다른 나라,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이런 중상공인들이 프랜차이즈 쉽게 뛰어드는 이유 중에 바로 하나가 그런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맹사업 예비점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